밤 11시 형광등 불빛 아래서 도시락을 데우던 내 손이 10년 뒤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그 반지를 벗어던지는 날이 올 줄은 더더욱.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대학 등록금을 스스로 벌어야 했고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가 내 전쟁터였다. 취객들의 욕설, 도시락 데우는 전자레인지 소리, 형광등의 윙윙거림. 그게 내 일상이었다. 어느 날 새벽 3시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김민준이라고 했다. 31살, 인근 오피스텔에 산다고 했다. 처음엔 그냥 손님이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와서 삼각김밥 2개와 커피를 샀다. 일주일째, 한 달째, 석 달째.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손 좀 보여줄래요? 당황스러웠지만 손을 내밀었다. 손가락 끝이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다. 박스를 나르고 진열대를 닫고 바닥을 쓸며 생긴 흔적이었다. 민준이 내 손을 한참 들여다보다 말했다. 이 손 예쁘네요.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다. 신데렐라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6개월 뒤 민준이 청혼했다.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였다. 새벽 4시 손님 한 명 없는 시간에 무릎을 꿇고 반지 상자를 열었다. 나는 울면서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민준의 집안이 어땠는지. 아버지는 건설사 회장이었고 어머니 서영이는 강남 펜트하우스에 사는 재벌 부인이었다. 나 같은 편의점 알바생이 발 디딜 곳이 아니었다. 첫 상견례 날 서영이가 나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다. 편의점에서 일했다며? 손에서 라면 냄새 나겠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참았다. 민준이 내 손을 꼭 잡아줬으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결혼식 날 민준의 친구들만 100명이 넘게 왔는데 내 쪽엔 대학 동기 셋뿐이었다. 결혼 1년 뒤 시아버지가 쓰러졌다. 서영이가 당장 펜트하우스로 들어오라고 했다. 민준은 거절하지 못했고 나는 25세 재벌가 며느리가 됐다. 첫날부터 지옥이었다. 서영이가 앞치마를 던지며 말했다. 며느리 맞아? 식모 구한 건데? 밥해, 청소해, 빨래해. 24시간 대기 줘.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다. 12가지 반찬, 국, 밥, 후식까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서영이가 상을 엎었다. 이게 밥이야? 편의점 도시락이 낫겠네. 민주는 회사 간다며 아침 7시면 나갔다. 나 혼자 지옥에 남았다. 시누이 유진이는 더 악랄했다. 결혼도 안 한 29살인데 나를 마취하며 부리듯 했다. 언니, 내 방 청소 좀. 언니, 세탁기 돌려놨으니까 빨래 좀 개놔. 언니, 발 마사지 좀 해줘. 거절하면 엄마한테 일러 바쳤다. 서영이가 달려와서 소리쳤다. 시누이 부탁도 못 들어줘? 네가 뭔데? 참았다. 계속 참았다. 2년이 흘렀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변호사 사무실 편지를 받았다. 아버지 유산 상속 관련 서류였다. 아버지는 내가 10살 때 돌아가셨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다가 교통사고로. 그 후 엄마 혼자 나를 키웠고 엄마도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근데 유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리고 들었다. 아버지가 20년 전 산 땅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는 것. 보상금과 아파트 분양권을 합쳐 시가 50억 원이 넘는다는 것. 모두 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 손이 떨렸다.
2년 동안 하녀 취급받으며 살았는데 사실 나는 그들보다 부자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서영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디 갔다 왔냐며 따졌다. 시아버지 간병은 누가 하냐며 소리쳤다. 나는 처음으로 대꾸했다. 오늘부터 안 합니다. 서영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간병인 부르세요. 저 이제 안 해요. 서영이가 벌떡 일어나며 내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 나는 그 손목을 잡았다. 2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며 단련된 악력이었다. 서영이가 얼굴이 새빨개지며 소리쳤다. 감히 시어머니 손목을 잡아? 이혼시켜줄까? 나는 피식 웃었다. 이혼이요? 제가 먼저 할게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다. 이미 준비해둔 거였다. 민준이 회사에서 달려왔다. 뭐 하는 거냐며 당황해했다. 갑자기 왜 이러냐며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손을 뿌리쳤다. 2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줬어요? 당신 어머니가 상 엎을 때, 당신 여동생이 나를 하녀 부릴 때 어디 있었어요? 민준이 입을 다물었다. 나는 서류를 탁자에 던졌다. 3일 안에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날 밤 서영이가 내 방 문을 벌컥 열었다. 네가 가진 게 뭐냐고 소리쳤다. 펜트하우스도 우리 거, 차도 우리 거, 넌 빈손이라고 했다. 나는 침대에 앉은 채 서영이를 바라봤다. 빈손이 아니에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재개발 보상금 내역서, 아파트 분양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서영이가 서류를 낚아채 읽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제 재산이요. 시가 50억 원. 서영이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유진이가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서류를 보더니 입이 떡 벌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내려다봤다. 2년 동안 편의점 출신이라고 무시했죠. 손에서 라면 냄새 난다고 했죠. 식모 취급했죠. 서영이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잘났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더 부자네요. 일주일 뒤 이혼 조정이 시작됐다. 서영이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다. 재산분할 청구하겠다고 했다.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라고 우겼다. 내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 재산이며 혼인 전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존재했다는 증거였다. 서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더 있었다. 2년간의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일기장. 정서적 학대의 증거들이었다. 내 변호사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내 손을 들어줬다. 이혼 성립, 재산분할 청구 기각,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서영이는 법정에서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다.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년 뒤 편의점 앞에서. 지금 나는 재개발 아파트에서 산다. 50평 복층 한강 뷰.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본다.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어제 우연히 그 편의점 앞을 지나갔다. 야간 알바생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다. 졸린 눈으로 도시락을 데우고 있었다. 10년 전 내 모습이었다. 나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그 알바생에게 말했다. 힘들죠? 조금만 버티세요. 알바생이 눈을 깜빡이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계산대에 놓고 나왔다. 밖에서 서영이를 봤다. 마트 봉투를 들고 걷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는 경매로 넘어갔다고 들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서영이가 고개를 휙 돌렸다. 나는 그냥 지나쳤다. 이제 그들은 내 인생에 없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은 없다. 다만 때가 있을 뿐. 24시간 편의점 형광등 아래서 도시락 데우던 손이 지금은 펜트하우스 커피잔을 들고 있다. 인생은 참 묘하다.